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을 실현하고 법제화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또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향후에 나타날 평등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미리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좀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은하 목사님의 탈동성애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자의 발제처럼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주도하고 법률안의 시안을 만든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본 토론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 평등법의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좀 팩트체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97쪽에 있는 제 토론문의 목차를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법은 성별 개념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문헌 그대로 특정할 수 없는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법치국가 원리인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생물학적 증거 기반에 따른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1항 양성의 평등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주민등록법 이런 기존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권위는 최근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주로 간성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의적인 법안 해석입니다. 앞서 류현무 교수님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간성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 발달 이상 질환을 의미하고 질환 등에 대해서는 이미 평등법에서도 병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성을 별도의 성별로 인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신원체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분류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열쇠 자리를 국가 신원체계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 뉴욕시처럼 이제는 31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별 정체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평등법 제3조 정의 규정을 보면 법률 전문가인 저조차도 무슨 개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뺀 데서 기인합니다. 그 결과 평등법은 중요한 법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불완전한 입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평등법의 성별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과 다른 법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2조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깊은 느낌, 내재적인 감각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면서 그 근거로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법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 그 개념을 차용해야 할 만큼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 원리인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입법적 미비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성별 정체성 규정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성별의 자유로운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고 그래서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남성에 대해서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 복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생물학적 증거 기반에 따라 남성인 사람이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르러서 주관적 성별 인식이 여성 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국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 대상자로 병역 의무를 명할 수 없게 됩니다. 혹자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문제는 곧 공정성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는 과도한 권한 집중은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평등법이 제정되고 나면 9조부터 12조까지 된 규정 등에 의해서 법률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그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상 평등법이 모든 법률보다 최상위의 지위를 갖게 돼서 대한민국의 법령체계 질서에 반하는 문제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의 권한 집중의 우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조계, 종교계, 경제계에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학력, 외국인 근로자 등 채용, 고용 관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사적 자치가 침해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인 평등법은 우리나라 국가 신원체계인 주민등록제도, 병역제도 등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또 각 해당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규율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